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2021년도 기출문제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홀랜드 성격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이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육각형에 대한 해석 차원이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두 번째가 변별성이고 세 번째가 일치성이에요. 네 번째 정체성이고 다섯 번째 계측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변, 일전개 이렇게 외웠었죠. 일관성은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변별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은 특정 흥미 유형과는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흥미 유형과는 차별적이다라는 것이고, 일치성,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 유형이 부합하는 경우에 일치성이라고 해요. 정체성은 성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성을 말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측성은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들 사이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래요. 유형들 간의 거리가 있고요. 유형들 간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형들 간의 관계성은 작아진다라는,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시된 지문을 보면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 간의 관련 정도를 의미하고요. 정육 환경 모형상의 두 유형 간의 근접성에 따라 설명되는 거 바로 일관성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12번 직업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직업 상담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가 충분히 전제되어야 해요.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관계 형성이요. 2번에 직업 상담자는 상담 윤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3번에 직업 상담자는 각종 심리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4번이 틀렸네요. 직업 상담에서는 가정 문제와 같이 내담자의 개인적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아니에요. 가정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이 직업 상담이란 말이에요. 13번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주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렌트와 브라운 그리고 해케트와 베츠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진로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고요. 두 번째가 결과 기대 또는 성과 기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적 목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1번에 자기 효능감 요인은 특정 행동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했는데 이거 자체가 틀렸죠. 다시 말해서 이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결과 기대 또는 성과 기대 요인은요, 특정 행동의 수행에서 얻게 될 성과에 대한 개인의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 목표, 즉 목표 요인은 특정 행동에 몰입하거나 미래의 성과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표 요인이에요. 4번에 근접 맥락 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접 맥락 요인은요, 배경 맥락 요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있어서의 환경 요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배경 맥락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효능감 같은 것이 이렇게 스며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직업적 흥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이건 배경 맥락 요인이에요. 그리고 근접 맥락 요인은요, 진로 선택의 시점, 즉 진로 결정의 시점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요인을 근접 맥락 요인이라고 하고요. 진로 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우리가 진로 장벽이라고 한번 말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에요. 14번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는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었죠. 새로 개발한 검사의 점수와 기존 검사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평가하고요. 구성 타당도 또는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검사 문항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등이 있다고 했었어요. 3번에 보시면 안면 타당도, 안면만 익히는 것이잖아요. 수박 겉핥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평가하는 것이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판단하면 내용 타당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4번의 수렴 타당도요. 어떤 검사가 측정하는 구성 개념이 있을 때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평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 수렴 타당도는 집중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수렴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했는데 진로 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 혼란과 수행 불안 그리고 외적 갈등이 이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샘슨이 제시했던 진로 사고 검사예요. CTI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6번 갓 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에서 타협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타협의 제한 타협 이론은 뭐 이런 거죠. 제한은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일단 제한에 배제해 버리는 거고요. 이 제한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 직업들 중에서 도저히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진 직업들을 포기하는 거. 이게 타협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1번에 타협의 중요 측면들로 성역할 사회적 지위의 흥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포기 순서가요. 흥미에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서 성역할 순으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이 성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역할과 배치되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만큼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2번에 한 개인이 가능한 진로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을 제거한다 했는데 이게 자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배제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타협 과정이 아니라 제한 과정에 해당되어져서 2번이 답이에요. 3번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 영역에 맞게 자신의 진로 기대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돕는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17번 사베카스의 진로 구성 이론에서 진로 양식 면접의 질문 영역과 질문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교과목은 내담자가 선호하는 직무와 그리고 근로 환경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역할 모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내담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를 확인하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준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확인한다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인 이 준비도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 준비도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상담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상담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명언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생애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생애사의 제목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에요. 18번 미국 상담학회에서 제시한 상담자 윤리 강령의 영역과 실천 기준이 잘못 작지어진 것은 이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듣보잡 문제다 보니까 찍으라고 주는 문제죠. 1번 상담관계는 바로 실천 기준 내담자 복지가 들어가 있고 2번도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이 전문적 책임이라는 윤리 강령 영역에서는요. 실천 기준으로 표준에 대한 지식 및 준수, 두 번째 전문적인 역량, 세 번째 의뢰인 광고 및 의뢰, 네 번째 전문가 자격, 그리고 비차별, 공공책임, 상담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전문가에 대한 책임 같은 내용들이 바로 전문적 책임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구 선택이라는 실천 기준은요, 3번의 평가, 측정, 해석이라는 그런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도구 선택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이죠. 19번. 밀러 티드만의 진로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그리고 4번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 틀렸어요. 자신의 삶과 진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7가지 주제를 제시한 사람은요, 블로크 그리고 리치몬드라는 사람이에요. 블로크라는 사람과 리치몬드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두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1번, 2번, 4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0번. 로의 직업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아니. 바로 이 로우의 직업분류 체계는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직업 활동과 관련된 인간 관계의 특성과 강도에 기초해서 8가지 직업군을 제안하였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그리고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그리고 일반 문화직 해서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이렇게 8개 외웠던 거 있었죠.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그래서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이렇게 외웠어요. 일단 틀린 건 1번 틀렸고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이렇게 3가지를 크게 나눴어요. 수용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서 집중형이 있고, 그리고 회피형이 있어요. 그리고 수용형은 다시 2개로 나눠지죠. 무관심형과 애정형으로 나눠지고, 정서 집중형은 과보호형 그리고 과요구형으로 나눠지고, 회피형은 거부형과 무시형으로 각각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이런 양육 방식이 자녀의 직업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것이고, 4번에 각 직업군은 곤란도와 채무성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6단계 6가지 직업 수준이 1수준이에요. 바로 고급 전문 관리예요. 고급 전문 관리가 1수준이고요. 그리고 2수준이 중급 전문 관리예요. 중급 전문 관리. 그리고 3수준이 준전문 관리예요. 준전문 관리 이렇게 3수준이요. 그리고 4수준이 바로 숙련 단계, 5수준 반숙련, 그리고 6수준이 비숙련으로서 1수준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6수준이 비숙련이요. 가장 낮은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과 반대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그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8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을 보고 있고 1수준을 가장 낮게 보고 있는데, 이 로우의 직업분류 체계에서는 1수준이 가장 높고 6수준이 가장 낮다.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전에 직업상담사 필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었어요. 강의들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